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15년에 해가지고 이제 7년 차가 됐고요. 만으로 36살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누가 만약에 뭐 딩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뭐 애가 있어도 좋겠지만 없는 것도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입으로 제가 이제 딩크다 뭐 영상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딩크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저랑 남편 모두 어떤 쪽을 삶이든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둘이 살고 있었던 삶에 사실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아이가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교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결혼 전과 후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최서연 그 이름으로 사는 시간이 좀 더 많았다는 거 주변에서 그래요. 애기 없으니까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애기 없으니까 뭐 남편이랑 데이트 많이 해라, 애기 없으니까 뭐 여행 많이 다녀라, 이런 식으로 뭔가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조금 더 자유로운 거 챙겨야 할 아기 이렇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심적 부담 같은 게 좀 덜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애기는 안 낳냐, 나이가 이제 어린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런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막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특히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너 애 낳아, 이제 애 낳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사회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뢰 별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넘겨짚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또 저렇게 사는 모습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가장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데는 사실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 아기 왜 안 낳냐, 언제 낳을 거냐, 뭐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뭐 세상에 있는 기쁨을 반도 모른다, 영상에서 좀 얼굴 부어 보이거나 살이 좀 찌고 그러면 혹시 좋은 소식? 이러면서 저도 행복을 뭔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순수한 궁금증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댓글에서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기 관련 질문 되게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럼 결혼했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뭐 물어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진짜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몸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유튜브를 하는 과정에 겪었던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유산을 해서 이게 뭔가 누워있는 와중에 혹시 좋은 소식 있나요? 아기는 언제 낳나요? 이런 걸 물어보면 굉장히 상처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모르고 한 소리니까 신경 안 쓸 텐데, 그때는 이게 좀 심신이 되게 좀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임신을 하면 바로 겉으로 표시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20주까지는 보통 말 안 하면은 그렇게 표시가 안 나요, 임산부들은.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난임이나 불임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관심으로 물어보는 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서, 내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라고 질문을 하면 내 인생관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설명을 하지 않고 싶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물어보신 분이. 뭔가 말하기가 되게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서로 좀 그래서 그 질문을 조심하라고 하는구나를 저는 이제 겪어보고 좀 알게 됐어요. 네.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었던 게, 그래도 한 서너 살은 넘어서 애를 낳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더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살아봐야 되잖아. 내가 고심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 남자랑 같이 애를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아이의 아빠가 돼도 괜찮을지, 그거를 또 좀 알아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신혼을 즐긴다고 하잖아요. 또 둘이 알콩달콩 정 쌓고 또 싸우고 맞춰가고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아기를 갖고 싶진 않았었는데요. 34살, 5살 요쯤 됐을 때 진짜 딱 그 위기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빨리 가져야 되는 건가?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 내가 키울 수 있고 없고, 내 마음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숙제를 내야 되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것 같은 그 느낌이 자꾸 들면서 좀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지나고 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또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둘이 사는 것도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다 참으면서 살 수 있을까? 백신을 제가 되게 빨리 맞았어요. 그것도 외국에 빨리 좀 출국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그랬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제 아기를 갖는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기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했던 행동, 아기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했던 것들이 사실 있어요. 정말 작게는 혹시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은 아무리 아파도 약 같은 거 안 먹는다든가 술 안 마신다든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타민 A 뭐 이런 거 화장품 안 바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작게는 그런 거부터 뭐 크게는 이렇게 뭔가 롱텀 계획 같은 거를 혹시 임신할 수도 있으니까 라는 전제를 세워놓고 세운다든가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완전히 없었어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을 대비해서 뭔가 계획을 짜기보다는 그냥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아서 다 백지로 해놓고서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애기 낳아야 되나? 엄마가 돼야 되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니까 엄청 좀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부부간의 합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랑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뭐 아기를 싫어하거나 뭐 아기를 절대 낳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기 없어도 근데 되게 괜찮지 않아? 이런 대화를 되게 자주 했었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뭔가 신체적으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임신이 어렵게 됐는데 아기를 낳고 싶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 그러면 입양을 하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뭔가 아이를 낳아줄 수는 없어도 누군가의 부모가 돼줄 수는 있잖아. 그 의견이 되게 맞았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되고 싶으면 기회는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뭔가 물질적으로 많이 못 해주더라도 낳는 것은 또 좀 뭐 아이에게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이렇게 주고 이런 거는 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런 세상에 애를 낳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또 하나 이제 협의를 했던 게 남편이 이제 제가 뭔가 막 뭐 유산을 하고 뭐 힘들어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나 이런 거를 또 원치 않더라고요. 개인의 선택인데 이제 병원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하자가 이제 합의가 됐어요. 아 근데 여러분 잠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주 예상치 못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말이 좀 더 이상한 것 같고요. 네, 아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 뱃속에 있고, 네, 이제 내일이면 17주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좀 더 아기가 커져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진짜 하지도 않던 그 수상스키를 타러 가가지고 드럼물도 되게 많이 먹고 그거 막 신나게 하고 집에 오는데 몸이 너무 뜨끈뜨끈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뜨끈뜨끈하지? 근데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런 좀 주기에 따라서 체온이 좀 변하긴 하는데 요즘에 너무 뜨끈하다 이 느낌이 되게 좀 줄곧 있었어요. 디테일하게 말해도 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싶어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집에 당연히 임신 테스트기가 있을 리가 없고 찾아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임신 테스트기인 줄 알고 사놨던 배란 테스트기가 있더라고요. 배란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도 임신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배태기로 임신 확인하는 법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엄마야 맞는 거야. 방탄콘서트 못 가겠다. 서프라이즈 이런 거 보통 해주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이게 좀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가서 임신 테스트기 좀 사오라고 이럴 때 남편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네, 뭐 흐리지만 어쨌든 두 줄이 보였고 제가 진짜 몸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느낀 게 지금 역산을 해보면은 제가 그 임신을 알았던 때가 3주 4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그냥 좀 조심하면서 지켜보자. 임신이 맞을까? 계속 정상 임신이 진행되는 게 맞을까? 아기집이랑 점 같은 거 딱 보고 나서도 안심을 못 해가지고 계속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임태기만 하루에 몇 개씩 막 하면서 그러니까 보름 넘게 병원을 못 가고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죠. 임신을 알고 처음 한 촬영이 그 우리 로지 사이더스 가가지고 로지 촬영했을 때 그게 처음 촬영이었고 임신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이 힘들어질 즈음이 아이폰 발표하는 키노트 때 그때였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새벽에 방송을 같이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2시에 이렇게 같이 생방 보고 영상도 만들고 하는데 그때 그런 거 진짜 아예 못했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4주, 5주가 되기까지는 약간 먹덧이라고 하잖아요. 안 먹으면 진짜 미칠 것 같고 뭐 먹고 싶어서 죽겠는 근데 그런 때여가지고 그때 열흘 연속 떡볶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살쪘어. 5주차부터는 진짜 지옥의 입덧이 시작돼가지고 전날에 맥주랑 소주랑 양주랑 샴페인이랑 와인이랑 다 섞어가지고 끝까지 마시고 이제 일어난 그런 속 느낌인데 그게 뭘 먹으면 조금 가라앉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내 입맛에 안 맞는 뭘 먹었다 그러면 그거 플러스 냄새덫이 있었는데 정말 한 저 300m 정도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요. 나 진짜 초능력이 생긴 줄 알았잖아. 헉, 빅토리아 시크릿. 그 향수 냄새나 로션 냄새, 뭐 헤어 로션 뭐 이런 거 냄새 맡으면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누워서 자다가도 속이 안 좋아서 계속 토하고 24시간 그러고 그래서 그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상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1년 중에 또 그 테크 유튜브들의 대목이 그거잖아요. 아이폰 발표인데 그때 진짜 키노트도 같이 못 보고 영상도 못 만들고 그때 우리 PD가 가전주부로 빙의해가지고 다 일을 해줬어요. 왜냐면 계약서 쓰거나 이런 일은 뭐 저 임신했으니까 못하겠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처리해주고 영상 찍은 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게 뭐 새로 나왔어요. 와 잠깐만 토하고 올게 이런 적도 되게 많고 막 이러면서 찍는 게 되게 많아. 한 달 정도 이제 영상을 셨는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방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있니? 저거 먹을 수 있니? 뭐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메론 먹고 싶다 남편한테 이러면 자기가 사오면 되잖아요. 그거 어머님한테 얘기한다? 어머님 좀 나가서 사다 주셔. 붕어빵 먹고 싶다 이러면은 어머님 추운데 나가갖고 막 사다 주셔. 다 뒤져가지고 정말 입맛이 없는데 어쩌다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먹으면 되게 서운하거든요. 어머님 저 지금 김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뭐 잡채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말해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되게 사랑받으면서 입덕 기간을 보냈죠. 저는 다시 이제 바깥 활동을 한 게 한 12주부터였는데 어떤 날은 괜찮아요 컨디션이. 그리고 어떤 날은 매우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좋은 날 위주로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만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밍아웃을 했었죠. 한 16주가 되니까 살겠어. 한 지난주부터죠? 살겠는 거예요. 입덧이 100%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울렁거리는 거 밤에만 좀 밤이랑 공복일 때만 좀 울렁거리고 위를 너무 자극하는 것만 피해주면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 컨디션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병원에서 이렇게 35세 이상의 산모들에게는 리프티 검사나 양수 검사를 설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라고 해서 그냥 저는 좀 안전하게 뭐든 뭐 가는 게 좋으니까 리프티 검사를 하고 마음 편하게 가겠다라고 해서 리프티 검사 했고요. 저번 주에 병원에 갔을 때는 신경광 결손 또 그 검사를 피를 뽑아서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제 정상으로 문자가 와가지고 이게 또 이제 한시름 났죠 지금. 12주에 리프티 검사도 하지만 정밀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해요. 갔는데 막 애가 움직이기도 하고 팔다리가 막 다 생기고 막 코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 팔다리 막 이렇게 생기고 팔다리 막 이렇게 생기고 제가 원래 병원에 항상 혼자 갔었거든요. 정밀 초음파는 같이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는 데리고 갔는데 너무 창피했던 게 애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때 이제 코 높이랑 목 두께, 목둘레 두께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막 코 좀 높은 것 같지 않냐?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이랬었나. 약간 그냥 인스타 유튜브 보는 느낌? 그런 느낌? 내 밴데 유튜브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서 좋아요, 구독. 3명은 그 전까지는 막 걱정이 앞서고 임신인지 아닌지 몰라서 못 찍고 있다가 리치라고 지었어요. 생생한 꿈을 하나를 꿨는데 이게 막 돈이 펑펑펑펑펑펑 막 이렇게 터지면서 숫자가 막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로또를 샀어요. 또 저의 태몽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래서 태명이 리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6주 차에 성별을 보통 볼 수 있어요. 운이 좋은 경우. 애기가 좀 자세가 좋아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좀 자세가 안 좋아서 확인을 일단 눈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같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아기를 빨리 낳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결혼한 지 6년 1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아기가 생긴 거잖아요. 아무래도 신혼 초보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든 제 심리적으로든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또 새롭게 또 펼쳐질 일들이 되게 기대가 되고 다들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이전의 삶은 전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후생을 위해 전생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즐겨야 되는데 건강관리도 잘 하고 있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입맛이 또 당기는 대로 맛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먹으러 요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하게 잘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저와 또 저희 리치의 소식을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임신이랑 처음 했을 때 공주형 반응이 어땠어요? 못 봤어. 빨리 임태기 사와 빨리 이렇게 보내가지고 허겁지겁 다녀왔어. 나의 그런 당혹감 때문에 신경을 별로 못 썼던 것 같아. 아 그럴까?